삼성이 사실상 노조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단상 위에서는 18조 원을 내놓으라며 주먹을 흔들고 그 시각 뒤에서는 베트남 골프장에서 여유롭게 웃고 있던 믿기지 않는 이 뻔뻔한 두 얼굴이 사내 게시판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4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성과급을 요구하며 국가의 심장인 반도체 공장을 인질로 잡은 귀족노조. 하지만 그들의 오만한 질주는 3년차 막내 사원의 용기 있는 폭로 한 번에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는다. 회장님의 서슬 퍼런 결단과 함께 전 재산 가압류라는 철퇴가 떨어지는 순간 18년을 숨죽이던 평사원들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탐욕으로 얼룩진 거짓투쟁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 통쾌하고 짜릿한 인과응보의 현장.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나라의 감동적인 사연을 해외까지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국격을 높이는 이 역사적인 걸음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동적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동혁입니다. 평택 반도체 공장에 입사한 지 어느덧 3년이 된 반도체 라인 엔지니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고백하자면 저는 노조 소속이기도 합니다. 충격적이시겠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왜 제가 붉은 머리띠를 두른 수만 명의 사람들 틈에서 홀로 작업복을 입고 텅 빈 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말입니다. 시간은 3년 전, 제가 갓 입사했던 신입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같은 라인에서 일하던 선배가 툭 하고 종이 한 장을 내밀더군요. 노조 가입서였습니다. 저는 노조 활동엔 관심이 없다고, 일만 열심히 하고 싶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선배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하더니 제 귓가에 대고 속삭이더군요. 동혁아, 너 이거 사인 안 하면 다음 분기 평가 최하점 받는다. 신입이 최하점 한 번 받으면 월급도 안 오르고 진급은 동기들보다 2년이나 밀려. 그 꼬리표가 회사 생활 평생 따라다니는 거야.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선배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너 HBM 반도체 라인 들어가고 싶지? 우리 노조원들만 거기 들어갈 수 있어. 너 같은 신입이 노조 안 들면 평생 냄새나는 단순 공정만 뱅뱅 돌다가 끝나는 거야. 25년을 다녀도 진급 못해. 반도체의 미래라 불리는 HBM 라인은 이 공장에 들어온 신입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심장부입니다. 인사권을 무기로 갓 입사한 청년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것. 그게 바로 삼성 노조의 민낯이었습니다.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저는 결국 두려움에 떨며 가입서에 이름을 적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사내 모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시간이 흐를수록 채팅방의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갑니다. 밤낮 없이 회사 욕이 도배되고 일을 하지 않아도 성과금을 더 받아내야 한다는 억지가 권리처럼 포장되더군요. 급기야 파업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합원 7만 명이 회사를 상대로 1인당 6억 원씩 성과금으로만 총 45조 원을 내놓으라는 기가 막힌 선언이었습니다. 45조 원이라요? 이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수출의 기동을 볼모로 잡은 명백한 강도질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빠져나오고 싶었지만 탈퇴서를 내는 순간 배신자 낙인이 찍혀 평생 공장 안에서 왕따 취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업 첫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붉은 조끼를 입은 4만 명의 인파가 평택 공장 정문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귀를 찢을 듯한 투쟁가가 새벽 공기를 가르고 공단 전체를 뒤흔들고 있네요. 저는 그 붉은 물결을 뚫고 조용히 정문으로 향합니다. 제 이름이 버젓이 파업 명단에 올라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출근하는 걸 들키면 평가도 진급도 다 박살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박동혁,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정문 앞에서 누군가 제 팔을 억세게 낚아챕니다. 18년 차 베테랑 기사 김상철 선배입니다.
평소엔 제게 캔커피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던 따뜻한 분인데 오늘 선배의 이마에는 붉은 머리띠가 묶여 있습니다. 오늘 작업 들어가면 너 진짜 끝이야. 네 이름 명단에 다 있어. 당장 돌아가. 선배의 목소리가 잘게 떨리고 있습니다.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18년 동안 노조의 횡포를 봐왔던 선배이기에 저를 지켜주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선배의 손을 조용히 뿌리칩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누군가는 들어가서 불씨를 살려야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문을 통고해버립니다. 타이실 문을 엽니다. 반도체 라인은 아주 미세한 나노미터 단위로 회로를 그리기 때문에 먼지 한 톨이라도 웨이퍼 위에 떨어지면 수백만 원짜리 반도체가 통째로 불량품이 됩니다. 그래서 방진복 착용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평소라면 교대 근무자 30명으로 왁자지껄 북적여야 할 공간이 텅 비어 있습니다. 단 7명만이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방진복 지퍼를 올리고 있네요. 저도 옷을 갈아입으며 무심코 벽을 올려다봅니다. 시뻘건 매직으로 큼지막하게 쓰여 있는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파업 불참자,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살벌한 협박이지만 저는 단추를 끝까지 채우고 현장으로 향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생전에 제 손을 잡고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료가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한 다음 먹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든든한 거란다.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결국 내 영혼을 갉아먹는다. 평생을 정직한 노동 하나로 저희 가족을 따뜻하게 건사하신 아버지의 숭고한 가르침입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 깊이 새겨져 있기에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하거나 요행을 바란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회사에 목줄을 쥐고 45조 원을 내놓으라는 저 오만한 집단에는 더더욱 고개를 숙일 수 없습니다. 라인에 들어서자마자 가동률 모니터부터 확인합니다. 27%. 눈을 의심합니다. 입사 이래, 아니 선배들이 18년 동안 95% 밑으로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없다던 그 심장 같은 라인이 반 이상 숨통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기계들은 멈춰섰고 출하는 꽉 막혔습니다. 그 순간 사내 메신저에 긴급 공지가 붉은 글씨로 뜹니다. 미국 엔비디아 납기 지연 시 수천억 원 위약금 청구 통보.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우리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고객사가 등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수십 년간 밤잠 설쳐가며 피땀 흘려 쌓아 올린 K반도체의 위상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한 겁니다. 공지 아래에는 27년차 현장 부장님의 피 끓는 절규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강도질이지 무슨 노동운동이냐. 명절도 없이 새벽 4시에 출근해 만들어 놓은 회사를 현장 라인 한 번 안 들어와 본 놈들이 마이크 하나 들고 흔들어대며 18조를 뜯어내겠다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 저는 회의록을 읽다 말고 창밖을 내려다봅니다. 정문 앞 임시 단상 위에는 노조 위원장 정만수가 양복을 쫙 빼입고 서 있습니다. 단상 아래에는 하루 30만 원을 받겠다고 나온 수만 명의 조합원들이 뙤약볕이 내리쬐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멍하니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저 단상 위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부르짖는 노조 집행부 간부들은 정작 근무 시간에 회사 일은 단 1분도 하지 않으면서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꼬박꼬박 챙겨가고 있습니다. 정만수 위원장이 두 손으로 마이크를 꽉 쥐고 허공에 주먹을 흔들며 목에 핏대를 세웁니다. 사측은 즉각 45조 원을 지급하라. 우리의 피땀을 보상하라. 스피커를 타고 넘어오는 그의 위선적인 목소리가 텅 빈 공장 안을 맴돕니다. 회사가 무너지든 말든 나라 경제가 휘청이든 말든 수만 명의 직원이 길거리에 나앉든 말든 저 단상 위의 권력자들에게는 오직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분노로 쥔 주먹이 파르르 떨립니다. 도대체 저 기막힌 위선과 탐욕의 끝은 어딜까요?
그리고 텅 빈 이 공장에서 저는 과연 끝까지 양심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폭풍 전야처럼 고요한 공장 안, 홀로 기계음을 들으며 저는 거대한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확성기를 찢을 듯한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의 피땀을 보상하라. 45조 원을 즉각 지급하라. 정만수 노조위원장의 선동적인 목소리가 텅 빈 평택 공장의 거대한 외벽을 때리고 메아리 칩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를 훌쩍 넘긴 시각. 아침부터 또약볕이 내리쬐는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수만 명의 조합원들은 이제 완전히 지쳐버린 모습입니다. 종일토록 구호를 외치느라 목은 쩍쩍 갈라져 쉬었고 밀려오는 배고픔과 지독한 피로감에 고개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들 중에는 노조 간부들의 눈밖에 날까봐 억지로 끌려나온 제 동기들도 있고 혹여나 진급이 막혀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을까 두려워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지피는 10수년차 베테랑 선배들도 있습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그 무거운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저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있는 선배들의 굽은 등을 창밖으로 내려다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숯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정적만 흐르던 그때 제 책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합니다. 이재현 선대. 3년 전 제가 이 공장에 갓 입사해 아무것도 모르고 헤맬 때 저를 친동생처럼 알뜰히 챙겨주던 제 첫 사수입니다. 누구보다 손끝이 야무지고 두뇌 회전이 빠르던 이 선배는 어느 날 갑자기 사내 해외 공모에 지원하더니 훌쩍 파견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로 3년 동안 생사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뚝 끊겼던 연락이 이 긴박한 파업의 한밤중에 갑자기 영상통화로 걸려옵니다. 급히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대체 웬일이십니까? 이 늦은 시간에. 화면이 켜지자 선대의 헬쑥한 얼굴 너머로 거대한 모니터 수십 대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웅장한 관제실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모니터마다 눈이 핑핑 돌 정도로 반도체 라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섬뜩할 정도로 이질적인 풍경입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클린룸 안에 단 한 명의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동혁아, 형이다. 내 뒤에 보이는 곳, 여기가 어딘지 알겠어? 선배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묻습니다. 저는 모니터 화면으로 빨려 들어갈 듯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로봇 팔들이 마치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사람의 관절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정밀하게 움직이며 그 얇고 예민한 반도체 웨이퍼를 척척 옮기고 있습니다. 평택 공장이라면 최소 40명의 숙련된 작업자가 교대로 달라붙어 꼬박 밤을 새워야 겨우 돌아갈 거대한 라인이 완벽한 무인 시스템으로 그 어떤 오차도 없이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선배님, 대체 거기가 어딥니까? 반도체 라인에 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까? 저도 모르게 다급한 목소리가 피어나옵니다. 선배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천천히 돌려 관제실 벽에 큼지막하게 붙은 명판을 비춥니다. 삼성, 베트남, 타이응구옌, 제2공장, 통합, 관제실. 그 글자를 읽는 순간 누군가 제 뒤통수를 망치로 강하게 내리친 듯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집니다. 평택에서 비행기를 타고 무려 5시간이나 날아가야 닿는 낯선 땅 베트남. 회사는 이미 3년 전부터 작금의 사태를 정확히 예견하고 있었던 겁니다. 걸핏하면 라인을 멈춰 세우며 회사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강성노조의 억지 파업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 사람 없이도 스스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최첨단 무인 공장을 조용히 완성해두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는 인력이 평택의 10분의 1만 있어도 그보다 훨씬 많은 생산량을 뽑아낸다. 자동화율 91%,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불량률은 0.003%야. 10,000개를 만들면 불량품이 채 1개도 안 나온다는 뜻이지. 선배의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인간은 밤샘 작업을 하면 눈이 침침해져 실수를 하고 회사에 불만이 생기면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기계 전원을 꺼버립니다. 하지만 기계는 피로를 모르고 불평을 하지 않으며 절대 파업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미 노조의 45조 원짜리 비이성적인 협박에 당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무기를 손에 쥐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로 경악한 것은 이 웅장한 무인 공장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재현 선배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동혁아, 형이 오늘 이 위험을 무릅쓰고 너한테 연락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지금부터 내가 보여주는 화면 절대 놀라지 말고 똑똑히 봐둬라. 선배가 관제실 창밖으로 카메라 렌즈를 천천히 돌립니다. 이국적인 푸른 야자수가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리고 그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새파란 잔디가 깔린 최고급 골프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베트남 타이 응고엔 외곽에 위치한 한국 돈으로도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가기 힘들다는 초호화 VIP 골프장입니다. 저기 잔디 위 카트 옆에 나란히 서 있는 저 인간들 누군지 보이냐? 화면을 최대치로 확대하자 정장이 아닌 값비싼 폴로 셔츠의 단추를 가슴팍까지 풀어 헤치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환하게 웃으며 골프채를 허공에 휘두르는 5 남자의 무리가 또렷하게 보입니다. 비록 스마트폰 렌즈를 통해 보는 탓에 화질이 조금 깨지긴 했지만 저는 그 무리 한가운데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역류하며 차갑게 식어버리는 끔찍한 오한을 느낍니다. 틀림없는 정만수 노조 위원장입니다. 바로 어제 평택공장 정문 앞 낡은 단상 위에서 양복을 쫙 빼입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가족의 생존권, 노동자의 피땀을 부르짖던 그 뻔뻔한 얼굴, 그 옆에는 노조 부위원장과 쟁의국장 등 파업을 주도하는 핵심 간부들까지 나란히 서서 배를 잡고 박장대소를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제 2 눈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선배님, 저 사진 대체 언제 몇 시에 찍은 겁니까? 제 목소리가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파르르 떨려옵니다. 어제 오후 2시 17분이 형이 어쩌다 저길 지나가다가 내 눈을 의심하고 직접 찍은 거다. 어제 오후 2시 17분. 그 시간 평택 공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수만 명의 선후배 조합원들이 달아오른 아스팔트의 살인적인 열기를 온몸으로 견뎌내며 찢어질 듯한 스피커에서 쩌렁쩌렁 흘러나오는 위원장의 격정적인 연설에 눈물을 훔치며 주먹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인 45조 원을 내놓을 때까지 단 한 발짝도 이 자리를 벗어나지 맙시다. 죽을 각오로 싸웁시다. 그 비장하고 처절했던 목소리. 맙소사,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평택공장 전체에 울려 퍼지던 그 피 끓는 연설은 정만수 위원장이 베트남 골프 여행을 떠나기 전 쾌적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스튜디오에서 미리 녹음해두곤 가짜 음성이었던 겁니다. 4만 명이 넘는 순진한 동료들을 그 지옥 같은 뜨거운 길바닥에 인간 방패막이로 내팽개쳐둔 채 정작 파업을 이끄는 수뇌부들은 회사 돈으로 매월 1,000만 원이 넘는 두둑한 수당을 챙겨가며 베트남에서 꿀같은 황제 골프 휴가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침튀기며 부르짖던 정의로운 노동운동의 역겨운 민낯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정직한 땀방울의 가치를 짓밟고 선량한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교묘하게 악용해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들리는 기생충 같은 짓입니다. 동혁아, 형은 해외 주재원 신분이라 사내 내부망에 폭로글을 올릴 수가 없어. 회사 인사 시스템에 묶여 있거든. 네가 해야 한다. 네가 이 썩어빠진 위선자들의 추악한 가면을 만천하에 벗겨야 해. 이대로 가면 저 성실한 선배들 다 죽어. 재현 선배의 간절하고 묵직한 부탁에 저는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한 채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통화가 끊기고 난 뒤 저는 선배가 전송해준 선명한 골프장 사진을 컴퓨터 모니터에 띄워놓습니다.
낄낄대며 웃고 있는 위원장의 탐욕스러운 얼굴 옆으로 지금 이 캄캄한 밤에도 텅 빈 정문 앞에서 스티로폼 한 장에 의지해 새우잠을 청하고 있을 늙은 선배들의 처진 어깨가 자꾸만 겹쳐 보입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 보드에 접속합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다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쿵쾅거립니다. 혹시라도 IP가 추적당해 해고의 위협을 받지는 않을까, 노조 열성 당원들에게 끌려가 곤욕을 치르지는 않을까 하는 원초적인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오릅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당하고 거짓과 위선이 승리하는 이 더러운 꼴을 더는 지켜볼 수 없습니다.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두 손을 진정시키며 키보드를 강하게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제목, 삼성 조합원들 길바닥에서 파업시킬 때 노조 위원장이 어제 있던 곳. 구구절절 긴 설명은 필요치 않습니다. 단 3줄의 진실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노조 위원장이 어제 오후 2시 17분에 베트남 VIP 골프장에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평택 정문 앞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45조 원을 외치던 그 피 끓는 목소리는 미리 녹음해둔 가짜 음성이었습니다. 현장 사진 첨부합니다. 눈이 있다면 똑똑히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질끈 감은 채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딸깍. 마우스 클릭 한 번. 그 작고 가벼운 마찰음이 마치 거대한 댐의 밑동을 폭파시키는 육중한 다이너마이트 소리처럼 제 고막을 세차게 때립니다. 이제 주사위는 돌이킬 수 없는 허공을 향해 던져졌습니다. 24시간, 아니 단 몇 시간 안에 이 한 장의 사진은 평택을 넘어 전국의 5만 명 직원들에게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겁니다. 그렇게 까무룩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을 무렵입니다. 창밖이 희스름하게 밝아오는 새벽 4시. 고요하던 사무실 안이 갑자기 미친 듯이 울려대는 스마트폰 진동 소리로 요동칩니다. 다급히 눈을 떠 화면을 확인하니 회사 내부망 익명 게시판의 알림입니다. 평소라면 하루 종일 단 몇 개도 달리지 않을 조용한 게시판에 빨간색 알림 숫자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500개, 1000개, 2000개. 경악에 찬 댓글창을 여는 순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활자들의 파도에 헙 하고 짧은 숨을 들이킵니다. 이거 진짜냐? 나 어제 단상 밑에서 햇빛에 대어 탈수 와서 쓰러질 뻔했는데 위원장 이 인간은 골프를 쳤다고? 사진 오른쪽 구석에 날짜랑 시간 찍혀 있는 거 봐라. 조작이나 합성 절대 아니다. 우리 다 바보처럼 속은 거다. 이게 노동운동이냐? 대국민 사기극이지. 우리 피 같은 조합비 걷어서 베트남 가서 황제 골프 치고 있었네. 수십 년을 인내해온 5만 직원들의 억눌렸던 분노와 배신감이 마침내 활화산처럼 시뻘겋게 터져오르기 시작합니다. 노조 집행부의 잔인한 보복이 두려워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침묵하며 숨죽여 살아야 했던 늙은 선배들이, 거짓 선동에 속아 맨바닥에 앉아있던 순박한 동료들이 일제히 무기를 들고 일어난 겁니다. 부패와 탐욕으로 견고하게 쌓아올린 저들의 오만한 성벽에 드디어 쩍쩍 갈라지는 파열음이 들려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밖을 내다봅니다. 서서히 붉게 밝아오는 장엄한 아침 햇살 아래 정문 앞에 버티고선 거대한 파업 단상이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하고 위태로워 보입니다. 거대한 진실의 파도가 위선자들의 목을 향해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심판의 시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이 밝습니다. 시계는 어느덧 아침 7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요했던 밤이 무색하게 제 주머니 속 스마트폰과 사내 메신저가 터질 듯이 요란하게 울려댑니다. 밤사이 제가 익명 게시판에 올린 단 3줄의 폭로글과 베트남 황제 골프 사진 한 장이 두려움에 숨죽이고 있던 5만 명의 직원들을 완전히 깨워버린 겁니다. 게시판 댓글창은 그야말로 분노가 폭발한 화산과도 같습니다. 이거 진짜냐? 합성 아니냐?
우리가 어제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땀띠 바가지로 흘리며 쓰러져 갈 때 저 인간은 베트남에서 시원하게 골프채를 휘둘렀다고? 오른쪽 구석에 날짜랑 시간 찍혀 있는 거 봐라. 우리가 단상 밑에서 목이 터져라 구호 외치던 바로 그 시간이다. 수십 년을 억눌려온 오만 직원들의 배신감과 치가 떨리는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갑니다. 사내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뒤집히던 바로 그 순간 쐐기를 박는 긴급 뉴스 속보가 연달아 터져나옵니다. 수원지방법원 삼성전자 노조 위법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전격 인용. 법원이 마침내 썩어빠진 노조의 만행에 매서운 철퇴를 내리친 겁니다. 반도체 공장 라인에는 치명적인 유독가스와 위험한 화학약품이 가득합니다. 숙련된 인력이 단 1분만 관리를 소홀히 해도 거대한 폭발이나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곳이지요. 그래서 뻔뻔한 노조 집행부는 회사의 목줄을 단번에 쥐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지키는 필수 인력마저 싹 다 빼버리겠다고 비열한 협박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끔찍한 인질극에 철벽을 쳐버립니다. 공장 시설 점거 절대 금지, 선량한 근로자의 출근 방해 금지. 이를 어길 시 노조에는 1회당 1억 원, 위원장 개인에게는 1,000만 원의 막대한 위약금을 부과한다. 쉽게 말해 무고한 직원들의 안전과 국가의 자산인 공장을 볼모로 잡아 45조 원을 뜯어내려던 저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법의 심판 앞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그 통쾌한 판결에 속으로 환호성을 지를 틈도 없이 사내 내부망 첫 화면에 전에 없던 붉은색 긴급공지가 번쩍입니다. 이재용 회장 긴급 대국민 기자회견 안내. 오전 9시 본사 대강당.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평소 언론 앞에 나서는 것을 극도로 아끼는 회장님이 파업이 터진 지 불과 며칠 만에 직접 전 국민 앞에 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법원 판결이 떨어지고 제 폭로글이 사내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절묘한 타이밍이요. 오전 9시, 저는 하던 작업을 잠시 멈추고 1층 대형 식당 TV 앞에 섭니다. 평소라면 교대 근무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밥을 먹을 시간인데 수백 명의 직원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텔레비전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수많은 인파 중에 파업을 알리는 붉은 조끼를 입은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파업의 달콤한 유혹과 무서운 협박을 뿌리치고 묵묵히 땀방울을 흘리며 라인을 지켜낸 진짜 일꾼들 뿐입니다. TV 화면 속 평소에 온화한 미소 대신 비장한 결기가 서린 회장님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뚫고 단상 위로 뚜벅뚜벅 걸어 올라갑니다. 마이크를 고쳐 잡은 그가 무겁게 입을 뗍니다. 오늘 저는 뼈를 깎는 결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식당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적막해집니다. 회장님의 매서운 눈빛이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꿰뚫습니다. 삼성전자는 향후 5년 안에 평택과 화성 공장 전 라인에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전면 도입합니다. 이미 베트남 타잉웅년 제2공장에서 지난 3년간 완벽하게 검증을 마친 시스템입니다. 자동화율 91%, 불량률 0.003%,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엔 사람이 갈 것이고 기계가 더 정밀하고 정확한 곳은 기계가 맡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찌릿한 전율이 타고 흐릅니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전 세계를 선도하는 세계 1등 기업이 걸핏하면 나라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자기들 배만 불리려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 위해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가장 완벽한 해답을 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경약하는 K반도체의 뚝심이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력입니다. 회장님의 단호하고도 묵직한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어떠한 불법적인 외부 압력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산 라인을 멈추고 공장을 셧다운시켜 회사를 흔들 수 있다는 그 오만한 생각은 이제 대한민국 삼성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불법과는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한 외신 기자가 날카롭게 묻습니다. 회장님, 이번 대규모 무인 자동화 결정이 결국 강성노조의 파업에 백기를 든 결과입니까? 회장님이 일말의 흔들림도 없이 곧바로 받아칩니다. 아닙니다. 이미 5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대한민국의 눈부신 기술 혁신입니다. 다만 이번 파업 사태가 그 전면 도입 시기를 조금 앞당겨 주었을 뿐입니다. 이제 불법을 일삼으며 성실한 노동자를 볼모로 잡는 노조의 시대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 서슬퍼런 선언이 떨어지는 순간 식당 한 구석에서 누군가 억눌렸던 숨을 토해내며 거칠게 박수를 칩니다. 짝짝짝. 그 소리는 순식간에 10명, 100명으로 번지더니 이내 웅장하고 뜨거운 환호성으로 변해 넓은 로비를 꽉 채웁니다. 붉은 조끼의 협박 속에서도 묵묵히 정직하게 땀 흘리며 회사를 지켜온 우리 평범한 선배들의 굽은 어깨가 자랑스럽게 쫙 펴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강조하셨던 정직한 땀방울의 승리가 바로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정만수 위원장이 황급히 반박 기자회견을 자청해 카메라 앞에 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45조 원을 내놓으라며 호기롭게 주먹을 흔들던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고 잔뜩 겁에 질려 하얗게 질린 얼굴입니다. 이것은 4만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사측의 악랄한 협박입니다. 반도체처럼 나노 단위의 섬세하고 정밀한 공정은 차가운 기계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의 피땀 어린 손길이 들어가야만 한단 말입니다. 마이크에 침을 튀기며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러댑니다. 하지만 이 탐욕스러운 위원장은 스스로 무덤을 깊게 파고 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아주 치명적인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거든요. 첫째, 그가 기계는 절대 못한다고 개거품을 무는 이 순간에도 베트남의 로봇 팔들은 인간의 손끝보다 수백 배 정교하게 움직이며 불량률 0.003%라는 경이로운 신화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가 파업 첫날 베트남 최고급 골프장에서 환하게 웃으며 골프채를 휘두르던 그 역겨운 사진이 이미 5만 직원의 휴대폰에 다 퍼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지금 아무도 듣지 않는 텅 빈 극장에서 혼자 가짜 연극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자리로 돌아와 사내 익명 게시판을 새로 고침합니다. 제 폭로글 밑에 시선을 사로잡는 새로운 게시물 하나가 떡하니 3단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입니다. 노조 탈퇴서 도대체 어디서 봤습니까? 저도 오늘 당장 던지겠습니다. 그 글이 올라오자마자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분에 수백 개씩 폭포수처럼 댓글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오늘 당장 탈퇴서 씁니다. 노조 사무실에 직접 가면 배신자라고 조리돌림한다는데 우리끼리 내용 증명으로 싹 다 모아서 단체 발송합시다. 더 이상 저 사기꾼들 배불리는데 내 피 같은 월급 1원 한 푼도 못 냅니다. 다들 동참합시다. 이건 단순한 조직 이탈이 아닙니다. 18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 동안 노조 간부들의 협박과 인사보복이 두려워 바보처럼 숨죽이고 살아야 했던 베테랑 선배들이 마침내 그 거대한 두려움의 껍질을 산산조각 내고 일제히 들고 일어난 겁니다. 부패한 기득권이 강압으로 쌓아올린 견고한 철옹성이 진실을 마주한 5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의 뜨거운 분노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창밖을 내다봅니다. 뙤약볕 아래 수만 명이 앉아있던 아스팔트 바닥은 이제 텅 비어 있습니다. 흉물스럽게 서 있는 텅 빈 단상 위로 매서운 심판과 인과응보의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오후 3시, 텅 빈 정문 앞 공터에 육중한 포크레인과 인부들이 들이닥칩니다.
귀를 찢을 듯한 금속성 파열음과 어제까지만 해도 45조 원을 내놓으라며 탐욕스러운 구호를 뿜어내던 거대한 파업 단상이 사장없이 뜯겨나갑니다. 쾅, 콰이. 무너져 내리는 철골 구조물의 소리가 텅 빈 공단에 시원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 위풍당당하던 위선과 협박의 상징이 한낱 고철 덩어리로 던져지는 모습을 수많은 직원이 창가에 서서 묵묵히 지켜봅니다. 단상이 완전히 철거되고 난 빈자리 위로 또 하나의 충격적인 뉴스 속보가 날아듭니다. 삼성전자 노조 위원장 정만수 외 핵심 간부 7명 전격 해고 통보, 18조 원 손해배상 청구 및 전 재산 가압류 절차 착수. 숨이 턱 막히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8조 원. 회사는 그 천문학적인 돈을 갚으라는 뜻으로 청구한 것이 아닙니다. 회사를 인질로 잡고 선량한 노동자들을 뙤약볕에 세워둔 채 뒤로는 골프를 치며 호의호식했던 그 파렴치한 죗값을 묻는 겁니다. 위원장의 집, 자동차, 예금 통장, 심지어 가족 명의의 자산까지 모조리 꽁꽁 묶여버립니다. 18조 원이라는 주홍 글씨가 찍힌 순간 그들은 단돈 1만 원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철저한 경제적 파멸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어제까지 스피커가 터져라 핏대를 세우던 오만한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통쾌하고도 처절한 인과응보의 순간입니다. 사내 익명 게시판은 이미 축제 분위기입니다. 저 인간들 1인당 6억 원씩 받자고 우리를 사지로 내몰더니 결국 평생 18조 원 빚더미에 깔려 살게 생겼네. 이게 바로 정의다. 세상 무서운 줄 알아야지. 탈퇴서를 제출하겠다는 글은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내려 불과 사흘 만에 무려 1만 5천 명이라는 경이로운 숫자가 노조를 영원히 떠나버립니다. 7만 명을 호령하던 거대한 철옹성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바스러져 내린 겁니다. 오후 4시 무렵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나갑니다. 18년 차 김상철 선배를 비롯해 라인의 중추를 담당하는 베테랑 선배 수십 명이 제 자리로 우르르 몰려옵니다. 선배의 손에는 누렇게 빛바랜 서류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습니다. 선배님, 이게 다 뭡니까? 제가 묻자 김상철 선배가 말없이 서류 봉투를 건넵니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어보니 삐뚤빼뚤하지만 꾹꾹 눌러 쓴 손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힌 편지 수십 장이 나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마다 18년 이상 이 공장에 청춘을 바친 베테랑 선배들의 이름과 서명이 훈장처럼 박혀 있습니다. 우리 늙은이들이 회장님께 그리고 회사에 보내는 감사 편지다. 선배의 굵고 투박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무인 자동화 공정 도입해줘서 고맙다고. 그 결단 덕분에 우리가 그 지긋지긋한 노조의 협박에서 진급 볼모 잡히는 지옥에서 드디어 빠져나오게 됐다고 쓴 거야. 선배가 불쑥 제 두 손을 덥석 맞잡습니다.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힌 거칠고 따뜻한 손입니다. 선배의 붉어진 눈시울에 뜨거운 물기가 차오릅니다. 동혁아, 이 편지 사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쓰자고 한 거지만 그 시작은 너였다. 18년 동안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비겁하게 고개 숙이고 살던 우리를 3년차 막내인 네가 그 사짐 한 장으로 깨워준 거야. 너가 살렸다. 이 평택 라인 네가 지켜낸 거야. 가슴 깊은 곳에서 왈칵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릅니다. 두려움을 꾹 누르고 홀로 출근길을 나섰던 제 고독한 발걸음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정직한 가르침을 지키려 했던 저의 작은 용기가 마침내 수만 명의 양심을 깨우고 이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선배의 두 손을 마주잡고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그로부터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4시 50분 어스름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공장 정문을 들어섭니다. 붉은 조끼도 귀를 찢는 투쟁가도 없는 완벽한 평화가 내려앉은 일터입니다. 탈의실 벽에 붉은 레커로 쓰여있던 살벌한 협박 문구는 깨끗한 흰 페인트로 덮여 흔적조차 사라졌습니다. 방진복 지퍼를 올리고 클린룸에 들어섭니다.
익숙한 화학약품 냄새 사이로 새로운 장비가 뿜어내는 낮고 부드러운 기계음이 들려옵니다. 어제 막 설치를 마친 최첨단 무인 로봇 팔들이 라인 한쪽에서 오차 없이 웨이퍼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우리 인간 엔지니어들은 기계가 다듬지 못하는 가장 예민한 마지막 공정을 세심하게 어루만집니다. 사람과 기계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힘차게 뛰게 만드는 이 경이로운 풍경. 이제 더 이상 노조 간부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머리띠를 맬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를 파괴하려는 가짜 선동의 소가 맨바닥에 앉아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만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진짜 일터가 돌아온 겁니다. 기계음이 부드럽게 울려 퍼지는 맑고 투명한 클린룸 안에서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아봅니다. 동료가 정직한 땀으로 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법이란다. 투박하지만 한없이 다정했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위선과 탐욕은 결코 진실과 양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이 자랑스러운 일터에서 가장 정직하고 뜨거운 땀방울을 흘릴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통쾌하고 가슴 벅찬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시대를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오늘 사연을 전하는 내내 콧잔등이 시큰해지고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참으로 그렇습니다. 휴일도 없이 새벽 이슬 맞으며 출근해 차가운 도시락 하나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오직 내 가족, 내 자식들 배불리 먹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억척스럽게 버텨온 시간들 아닙니까? 기름때 묻은 잡업복을 영광의 훈장처럼 여기며 청춘을 다 바쳤기에 무너져가던 잿더미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냈고 전 세계가 경악하는 압도적인 K반도체의 신화를 바로 우리 손으로 직접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겨운 피땀 위에 무임승차하여 마이크 하나 달랑 쥐고 노동자의 권리를 운운하며 뒤로는 제 뱃속만 채우려 드는 저 오만하고 부패한 기득권들의 민낯을 볼 때면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으셨습니까? 정직하게 살아온 우리의 지난 삶이 조롱받는 것 같아 분통이 터질 때도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 보여도 결코 죄악을 빠뜨리지 않는 법입니다. 18조 원이라는 철퇴를 맞고 고개 숙인 노조 위원장의 처참한 뒷모습에서 그리고 18년의 침묵을 깨고 용기 있게 탈퇴서를 던진 저 현장의 베테랑 선배들의 뜨거운 눈물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거짓된 확성기 소리는 결코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사연 속 동혁 씨 아버님의 말씀처럼 묵묵히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족을 위해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 묵묵히 땀 흘리고 계실 수많은 아버지, 어머니들, 당신들의 굽은 등과 투박한 두 손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드높이는 이런 가슴 뜨거운 이야기들이 저 바다 건너 해외에까지 널리 도달해서 정직한 땀의 가치가 살아있음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이 영상에 남겨주시는 따뜻한 좋아요 한 번과 정성스러운 구독, 그리고 진심이 담긴 댓글 한 줄이 진실을 널리 퍼뜨리는 가장 강력한 스피커가 됩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이 나라를 굳건히 바쳐오신 우리 자랑스러운 선배님들 참으로 존경합니다. 당신이 걸어오신 그 묵직한 발걸음은 그 자체로 이미 위대한 승리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그리고 당신의 남은 인생이 땀 흘린 만큼 정직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따뜻하고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